정신과 의사와 경영학 박사 그리고 CEO로서 30년 동안의 임상 경험과 10년 동안의 경영 경험을 총정리한 인간관계학 구 박사의 마음건강 강연 시리즈가 여러분께 오디오북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YMI 힐링 스트레스 관계방정식 변화의 신 그리고 선택의 함정 자기 개발을 위한 종합 선물 세트 현대인의 토탈 힐링 성서이며 직장인의 신명심 보감이자 마음을 움직이는 화제의 신간 5권을 지금 인터넷으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힐링 스트레스 9. 불로장생 정신과 의사 이후경입니다. 오늘은 힐링 스트레스의 9번째 강의로 불로장생입니다. 한 회사 사장실에 아주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비서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들었지만 정력이 왕성한 사장님은 호시탐탐 어떻게 해보려고 했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어느 날 여비서가 사장님께 말했습니다. 내일이 사장님 생일인데 그동안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혼자 사는 아파트에 사장님을 초대해서 깜짝 쇼를 보여주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나 가슴이 벅찼죠. 다음 날 사장님은 여비서의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여비서는 사장님께 거실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면 자신이 준비해서 나오겠다고 했습니다. 사장님은 너무 급한 나머지 옷을 홀라당 벗어던지고 발라의 아름다운 여비서가 방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사장님의 생일을 축하하러 온 여비서와 직장 동료들이 큰 케이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젊음을 유지하고픈 욕망이 있습니다. 불로장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죠. 도덕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도는 젊어서 시작해도 이르지 않고 늙어서 시작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 회추는 젊어서 시작해도 절대 이르지 않고 늙어서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건강법인 회춘 10계명이 있습니다. 첫째, 하루 10분 명상을 하라. 둘째, 자주 빨리 걸어라. 셋째, 물을 제대로 마셔라. 넷째, 마음껏 웃어라. 다섯째, 수수하게 입어라. 여섯째, 자외선을 피하라. 일곱째, 피부는 촉촉하게 하라. 여덟째, 리모컨은 자녀에게. 아홉째, 대중문화를 즐겨라. 열째, 디지털을 배워라. 진시황은 불로장생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많은 불로초를 복용했죠. 그런데도 그는 49세의 나이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1800년대의 평균 수명은 25세였습니다. 1900년대에는 48세, 2000년대에는 80세가 됐고요. 2050년쯤에는 120에서 150세가 될 겁니다. 1900년대의 3대 사망 원인은 독감, 설사, 폐렴이었습니다. 2000년대의 3대 사망 원인은 암, 심장병, 중풍입니다. 2050년의 3대 사망 원인은 자살, 살인, 우주사고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에서는 노화와 노화 기전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노화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찾아내지는 못했지만 노화를 천천히 진행시키는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알아냈죠. 회춘하는 방법, 또한 불로장생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불로장생의 3대 법칙이 있는데요. 첫째 법칙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법칙은 병들지 않는 것이고요. 셋째 법칙은 늙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살아간다면 노화를 완치할 수 있는 길이 발견될 것입니다. 이제 노화는 치료가 가능한 질병입니다. 자, 오늘은 불로장생을 위한 의학적인 최신 지견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노화 이론, 노화 진단, 최신 노화 방지 치료법, 실제 노화 방지 처방 가이드의 순서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토픽은 노화 이론입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노화를 정복하려면 우선
노화 기전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노화 이론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노화 예정설, 소모 이론, 신경 호르몬 이론, 자유기 이론입니다. 첫째, 노화 예정설입니다. 노화 예정설은 조물주가 인간은 세월이 가면 늙도록 프로그램했다는 것입니다. 생로병사는 하늘의 뜻입니다. 노화는 운명이죠. DNA 내에 노화가 유전적으로 입력되어 있다는 이론이고요. 인간은 생물학적인 시계에 지배를 받는다는 겁니다. 20대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젊음을 느낍니다. 그러나 40에서 50대에는 거울을 통해 자신의 늙음을 느끼게 되죠. 노화에 대한 자각이 들어섭니다. 빠른 사람은 40세에, 늙은 사람은 50대 후반에 자각이 들어섭니다. 머리카락이 휘어지고 주름살과 반점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성을 봐도 성욕이 안 생기고 매사 자신감이 떨어지고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예전에는 노화는 피할 수 없는 것, 노화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 소모 이론입니다. 소모 이론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쓰면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과용과 남용은 노화를 촉진시키죠. 신체적인 과로와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모두 노화를 촉진시키며 노화의 가장 큰 적입니다. 환경과 음식에 존재하는 독소도 노화를 촉진시키고요. 주된 독소에는 지방, 당분,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 자외선 등이 있는데요. 몸에서 남아도는 지방과 당분은 세포의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의 주범이죠. 장수를 위한 3대 식사 원칙이 있습니다. 1. 독성이 없는 음식을 먹는다. 2. 칼로리 섭취량을 20에서 30% 줄이고 필수 영양소를 포함하는 절식을 한다. 3. 소화가 쉽고 배설이 쉬운 음식을 먹는다. 셋째, 신경 호르몬 이론입니다. 나이가 들면 성장 호르몬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호르몬은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젊은 사람에게 이러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을 떼어내면 빨리 늙죠. 반대로 늙은 사람에게 이러한 호르몬을 주사하면 회춘하게 됩니다. 폐경기가 지난 여성에게 성호르몬을 사용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호르몬 보충요법은 신체의 호르몬 시계를 재조정해서 노화를 지연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노화 방지 호르몬 7가지가 있는데요. 성장 호르몬, DHEA, 여성 호르몬, 남성 호르몬, 멜라토닌, 흉선 호르몬, 프레그네놀론입니다. 넷째, 자유기 이론입니다. 자유기는 여분의 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음성 전기를 띠는 매우 불안정한 분자입니다. 자유기는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유기는 에너지 생성, 면역 형성, 신경 자극 전도, 근육 수축 등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자유기는 다른 분자들과 파괴적으로 작용해서 신체에 광범위한 손상을 일으키죠. 인간은 산소로 호흡을 해야 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산소는 체내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1에서 5% 정도는 자유기 산소로 남습니다. 소위 활성산소이죠. 활성산소는 유해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끊임없이 세포를 공격하고 DNA도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킵니다. 면역 기능도 약화시키고요. 활성산소가 많을수록 노화가 촉진됩니다. 쇠에 녹이 생기는 것과 같은 현상이죠. 물론 인스턴트와 기름기 많은 음식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공기가 탁한 곳에서 일하고 전자파에 노출되는 사람은 더 많은 자유기를 가지게 됩니다. 당연히 노화가 보다 촉진되죠. 운동도 잘못하면 활성산소가 증가합니다. 올바른 운동은 셋으로 요약됩니다. 1. 매일 30분씩 한다. 2. 최대 운동 능력의 85% 활용한다. 3. 유산소 운동, 저항성 운동, 근력 운동, 유연성 운동을 함께한다. 항산화제 보충요법은 자유기와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합니다. 노화를 방지하고 면역 기능을 증가시키죠.
대표적인 천연 항산화제는 베타카로텐과 비타민 A, C, E, 셀레니움이 있고 멜라토닌과 조효소 Q10도 중요한 항산화제입니다. 다음 두 번째 토픽은 노화 진단입니다. 첫째, 간단히 할 수 있는 자가 평가가 있습니다. 피부 탄력 검사인데요. 피부의 노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손등을 5초 동안 잡아당겼다가 원상태로 복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합니다. 20에서 30대는 1, 2초이고요. 40에서 50대는 2에서 5초입니다. 60대 이상은 10초 이상이 걸리고요. 다음은 민첩성 검사입니다. 엄지와 중지를 10cm 벌립니다. 그 사이로 30cm 자를 예고 없이 떨어뜨려 걸린 거리를 측정합니다. 3회 평균을 냅니다. 20에서 30대는 20에서 30cm이고요. 40에서 50대는 10에서 20cm입니다. 60대 이상은 0에서 10cm이고요. 또 신체 통합 기능을 보는 신경근육 기능 검사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감고 무릎을 45도 구부리고요. 양손은 허리에 대고 왼쪽 다리를 15cm 정도 듭니다. 이때 발을 움직이거나 눈을 뜰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는데요. 5분 간격으로 3회 측정해서 평균을 냅니다. 20에서 30대는 25초이고요. 40에서 50대는 10에서 25초입니다. 60대 이상은 10초 이하입니다. 둘째, 병원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노화 정도는 4가지 생체 연령으로 측정됩니다. 신체 연령, 생화학적 연령, 호르몬 연령, 뇌 연령인데요. 신체 연령은 기본 신체 검사로 간단히 측정됩니다. 신장, 체중, 혈압, 시력, 청력, 근력, 비만도, 운동 능력 검사, 운동 부하 검사, 피부 노화도 검사 등이 있죠. 생화학적 연령은 기본 혈액 검사, 소변과 대변 검사로 측정되고요. 오장육부의 기능이 모두 측정됩니다. 물론 필요하면 CT, MRI, PET, 초음파, 골밀도 검사, 동맥 경화증 검사도 해야 합니다. 호르몬 연령은 혈액 내 각종 호르몬의 수치로 측정하는데 노화 관련 7가지 호르몬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항산화 검사, 면역기능 검사, 종양표지제 검사, 모발 검사 등이 있습니다. 뇌 연령은 뇌기능 검사로 측정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포함한 신경인지 검사, 신경뇌파 검사, 스트레스 검사, 우울증 검사, 치매 유전자 검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픽은 최신 노화 방지 치료법입니다. 첫째, 호르몬 보충요법입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면 호르몬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노화가 촉진됩니다. 호르몬을 보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호르몬 보충요법은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회춘하게 합니다. 대표적인 노화 방지 호르몬으로 7가지가 있지만 임상에서 가장 많이 적용하는 3가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성장 호르몬 DHEA, 성호르몬입니다. 성장 호르몬은 호르몬의 왕이라 불립니다. 이것은 40대 이후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화를 촉진하죠. 성장 호르몬 검사는 일반 혈액 검사로는 안 됩니다. 성장 호르몬 자극제를 복용 후 30분 단위로 4차례 검사하는데요. 통상 40대의 2분의 1, 60대의 5분의 1로 떨어집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골격계, 오장육부, 뇌신경계, 심혈관계, 피부 노화 등 모두에 작용합니다. 면역 기능을 증진시키고요. 성장 호르몬은 간에서 성장 호르몬 인자로 전환돼서 작용합니다. 성장 호르몬은 상당히 안전한 약물입니다. 보톡스와 콜라겐은 최근 피부 노화 방지에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성장 호르몬이 내실있는 중요한 노화 방지 약물입니다. DHEA는 인류의 불로초로 알려져 선풍을 일으킨 호르몬입니다. 1994년 모랄스와 옌 박사가 DHEA를 중년의 실험 대상자에게 하루 50mg씩 3달 동안 투약하는 실험을 했습니다. 시험 결과 한결같이 기운이 넘치고
잠을 푹 자고 기분이 좋고 긴장이 이완되고 스트레스 대처 능력의 향상을 보였는데요. 이 연구 발표로 대중적인 관심이 폭발했습니다. 젊음의 샘, 현대인의 블루초로 알려지게 되었죠. DHEA는 부신에서 분비됩니다. 성호르몬의 선구물질이죠. 20대에 최고를 유지하다가 70세에는 4분의 1, 90세에는 10분의 1 정도로 감소합니다. 혈액이나 타액을 통해 DHEA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요. DHEA는 성욕 증가, 기억력 강화, 기분과 에너지 증진, 면역 강화, 심장병과 암 발생률 저하, 그 외 다양한 노화 방지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DHEA는 5에서 10mg에서 시작해서 100mg 이상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DHEA는 과량을 써도 안전하고 거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에스트로겐은 노화 방지와 수명 연장으로 현재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는 여성 호르몬입니다. 에스트로겐은 갱년기 증상 호전, 피부 탄력 회복, 심혈관 질환 예방, 치매 예방, 골다공증 치료, 자궁암과 대장암 예방에 효과가 있죠. 여성 호르몬의 투여는 노화 예방을 통해 상당한 삶의 질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최근 남성 갱년기 클리닉에서 사용하기 시작한 남성 호르몬인데요. 남성도 여성과 유사한 갱년기 장애가 옵니다. 남성 호르몬은 40대 이후 매년 1%씩 감소하다 60대 이후에는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멜라토닌은 두뇌 속의 노화센터로 알려진 송과선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 해 전 미국에서 천연수면제, 강력한 항산화제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약인데요. 흉선 호르몬은 면역을 증진시키고 인체 감염을 퇴치하는 역할을 하는 호르몬입니다. 흉선 호르몬은 B림파구, T림파구, 인터페론 등 면역 기능에 관련됩니다. 프레그네놀로는 가장 강력한 기억력 증진 호르몬입니다. 한편 이러한 호르몬 제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장기적인 연구 결과가 아직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호르몬 제제는 다른 질병이나 약제와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약간만 써도 강력한 효과가 있고 자칫하면 균형이 깨져 암과 같은 병을 유발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성에서 에스트로겐 요법이 유방암을 일으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전문가의 검사를 거쳐서 처방을 받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둘째, 항산화제 처방입니다. 갱년기에 이르면 세포에 해로운 자유기, 프리라디칼을 제거하기 위해 항산화제를 필수적으로 복용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몸 안에 항산화제의 양이 줄어들고 기능도 저하되는데요. 항산화제는 노화 방지에 대단히 효과적입니다. 면역 기능도 강화시키고요. 암, 심장병, 중풍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항산화제는 베타카로틴과 ACES인데요. ACES는 비타민 A, C, E, 셀레니움입니다. 비타민 제제는 신선한 야채와 가공하지 않은 곡물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베타카로틴은 홍당무에 많이 들어있고요. 베타카로틴은 비타민 A, C, E를 대체할 수 있는 최고의 항산화제입니다. 일부는 체내에서 비타민 A로 바뀝니다. 비타민 A, C, E는 자유기에 대항해서 항산화 방어벽을 구축합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른 것이 모두 무너지기 때문에 모두를 꾸준히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연구에 의하면 비타민 A, C, E를 동시에 복용하면 심장병에 걸릴 위험이 거의 50%나 줄어듭니다. 노벨상을 2회 수상한 리누스 폴링 박사는 이렇게 말했죠. 비타민 C를 매일 3에서 12g 먹으면 수명이 12에서 18년 연장된다. 하버드 대학의 에릭 림 박사는 비타민 E를 먹지 않는 것은 매일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셀레니움은 미네랄의 일종으로 강력한 항산화제 효과가 있습니다. 암을 예방하고 심장병을 줄이고 면역 기능을 좋게 하죠. 셀레니움은 호두, 해바라기씨, 마늘 등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 항산화제로서 멜라토닌, 코엔자임 Q10, 테반이 있습니다.
코엔자임 Q10은 최근 각광을 받는 항산화제로 코큐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코큐텐은 비타민 Q로 불립니다. 기적의 심장약으로 불리고 있죠. 강력한 항산화 효과와 강력한 면역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잇몸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과용량을 써도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태반도 노화 방지에 대단한 각광을 받습니다. 태반은 태아의 일부로서 다량의 성장 인자와 인터루킨이 들어 있습니다. 태반은 진시황이 불로 장생을 위해 사용하고 클레오파트라가 피부 미백을 위해 사용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태반은 세포 성장 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 강화, 미백 보습 효과 등 대부분의 노화 방지에 작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태반은 서양 보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양태반과 식물태반이 사용되며 주사용과 경구용이 있고 전혀 부작용이 없습니다. 셋째, 뇌기능 개선제입니다. 뇌기능 개선제는 스마트 약물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억력, 집중력, 학습 능력, 기분 등 뇌 기능을 개선시켜주는 약물입니다. 웬만큼 복용해도 전혀 부작용이 없는 것이 특징이죠. 과학적으로 입증된 뇌기능 개선제도 수백 종이 있습니다. 인삼, 기넥신, 누트로필, 제로비탈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토픽은 실제 노화 방지 처방 가이드입니다. 갱년기 기본 처방은 이렇습니다. 항산화제가 중요합니다. 하루에 베타카로틴 10,000유니트, 비타민C는 1g, 비타민 E 200유니트, 셀레니움 100mg을 복용합니다. 그리고 매일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하고요.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면 더욱 좋습니다. 노년기 기본 처방은 이렇습니다. 노년기는 갱년기의 2배에 해당하는 항산화제를 써야 합니다. 하루에 베타카로틴 20,000유니트, 비타민C는 2g, 비타민 E 400유니트, 셀레니움 200mg을 복용하고요. 그리고 매일 아스피린 100mg을 복용합니다. 물론 성호르몬과 성장호르몬 치료를 같이 하면 더욱 좋죠. 모든 약은 천연제제와 합성제제가 있습니다. 합성제제는 생체 기능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영양소라기보다 일종의 약물이므로 생화학적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조잡한 조제 기술로 만들어진 합성 비타민인 경우 효능도 떨어지고 체내 흡수율도 상당히 떨어지죠. 예를 들어 질이 우수한 비타민일수록 손가락으로 잘 쪼개지고 따뜻한 물에서 잘 녹고 특히 비타민 B의 경우는 소변이 노랗게 나와야 좋은 제제입니다. 그러므로 항산화제, 비타민, 미네랄을 복용할 때는 고급 제품이나 좀 비싸더라도 천연제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합성제제가 단일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인위적이고 부분적인 데 반해 천연제제는 복합 성분으로 구성돼서 자연적이고 전체적인 작용을 합니다. 천연제제는 거의 부작용이 없죠.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서두에서 회춘 10계명을 알아보았는데 마지막으로 불로장생 10계명으로 오늘 강의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큰 차를 운전한다. 둘째, 매일 운동한다. 셋째,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인다. 넷째, 물을 많이 마신다. 다섯째, 충분한 수면을 취한다. 여섯째, 담배는 끊고 알코올은 소량 마신다. 일곱째, 일은 적당하게 하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해소한다. 여덟째, 암과 심장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 매년 신체 검사를 실시한다. 아홉째, 50여 가지의 노화 방지 약제를 복용한다. 각종 호르몬, 항산화제, 비타민, 뇌기능 개선제, 미네랄을 복용한다. 열째, 항상 젊다는 생각을 하고 산다. 젊은 사람들과 어울린다. 여러분, 노화는 어쩌면 우리 뇌에 박힌 오래 묵은 고정관념일 수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전승된 우리의 잘못된 관념이죠.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예정론은 잘못된 겁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노화를 극복할 수 있고요.
우리는 불로장생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영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거울 앞에 섰을 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잠드는 거인을 깨우는 거예요. 잠재의식은 항상 긍정문에만 반응을 합니다. 나는 늙지 않는다라는 부정문입니다. 3P가 대단히 중요하죠. 퍼스널, 프레젠트, 포지티브입니다. 이렇게 긍정문으로 외치는 겁니다. 나는 젊다. 나는 젊다. 나는 충분히 젊다. 나는 불로장생한다.